안녕하세요. 일본에 사는 남자 럭스메르시입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오늘은 간단한 리뷰랑 아주 긴 디오라마 영상인데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11월 말에 출시가 된 세가 SPM 피규어 베놈이랑 카니지입니다. 원래는 9월에 발매 예정이었었는데 출시 연기가 되어서 11월 말에 출시가 되었어요. 우선은 베놈, 카니지 둘 다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지 묵직하게 느껴지고요. 세가 SPM 피규어가 언제부턴가 꽤나 고퀄리티로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아주 꼼꼼한 표면 처리랑 숨어있는 디테일까지 섬세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베놈은 뭐 말할 것도 없으니까 바로 디오라마 제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피규어를 모으다 보면 항상 마음에 걸렸던 게 받침대 부분인데요. 왜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 업로드를 쉬는 동안 여기저기 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직접 디오라마를 만들어서 피규어를 수집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아서 다시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시간 아깝다는 생각을 들지 않게 하고 싶어서 혼자 연습하고 만들다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말았네요. 우선은 스티로폼으로 피규어에 받침이 되어줄 부분에 틀을 만들어 볼 텐데요. 열선 커팅 기계로 스티로폼을 원하는 모양 아무렇게나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서 만드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는 대로 만드는 거니까 재밌게 영상을 즐겨주세요. 그런 후에 잘려진 부분에 목공용 본드를 전체에 넓게 펴발라 줄게요. 꼼꼼하게 펴발라줘야 바닥 부분에 밀착이 잘 됩니다. 대단한 도구가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자르고 남은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장비, 도구 갖춰서 만들려고 하면은 비용만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높은 퀄리티에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생각보다 금방 접착이 되기 때문에 하나씩 만들면서 바로바로 다음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게 디오라마의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피규어를 올려보고 본인이 원하는 구도를 놓아보고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철사 브러쉬인데요. 제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도구는 백엔샵에서 구매를 한 것들이에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되실 때 한 번쯤 해볼만 하실 거예요. 브러쉬로 표면이 다 정리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표면을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만능 라이터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정말 깔끔하게 다 해결이 됩니다. 굳이 좋은 장비 정말 필요가 없거든요. 측면, 윗면까지 모두 골고루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조절을 해가면서 살짝 가열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사이드면도 해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녹아 들어간 부분들이 색칠을 했을 때 훨씬 리얼감을 잘 표현해 주니까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바닥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원하는 만큼 불로 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이 되어줄 부분이 준비가 다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색칠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사용할 물감은 수성 아크릴 물감입니다. 상당히 빨리 굳기도 하고 색감 표현에는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선은 검은색, 흰색, 노란색,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갈색을 준비를 했고요. 1차 도색을 위해서 검은색과 흰색을 원하는 만큼 배합을 해서 전체 표면에 아주 꼼꼼하게 색칠을 해주세요. 정말 꼼꼼하게 해주는 만큼 더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니까 잊지 마세요. 칠해야 할 부분이 조금 큰 편이라서 색칠할 붓을 페인트용 붓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백엔샵에서 구매를 했고요. 작은 붓으로 했다가는 한참 걸리고 팔만 아플 테니까 칠하기 좋은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요. 색칠을 하는 영상을 그냥 보기 심심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참 고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전체면에 골고루 꼼꼼하게 다 채색을 해 주었고요. 칠을 하고 나니까 조금 전에 라이터로 녹여준 부분들이 울퉁불퉁한 게 더 잘 보이시죠? 칠을 하고 바로 다음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영상에서처럼 휴지를 사용해서 전체 표면을 꾹꾹 눌러서 닦아주세요. 그럼 닦아내는 동안 더 빠르게 물감이 굳어서 다음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아까 미리 짜두었던 노란색을 갈색과 살짝 섞어서 땅의 흙의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정말 극소량만 묻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작은 붓으로 촘촘하게 전체면을 색칠을 해주셔야 합니다. 붓에 묻은 물감을 티슈에 닦아 보시고요. 아주 살짝만 묻어나는 정도로 사용해서 전체면을 칠해줘야 하기 때문에 인내가 상당히 필요한 작업이 되실 거예요. 정말 살짝만 묻혀서 칠을 해주었기 때문에 보일 듯 말 듯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노릇노릇하게 묻어있는 게 보이시죠?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다음은 흰색을 사용해서 방금 전 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표면에 칠을 해주도록 할게요. 극소량만 사용해서 발라주었기 때문에 흰색을 바로 사용을 해도 묻어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역시 작은 붓을 사용하다 보니까 팔이 좀 아프더라고요. 가능하시면 큰 붓을 꼭 사용하신 걸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씩 흰색이 전체 표면에 가득 찰수록 처음과는 다르게 조금씩 리얼감이 생기는 게 영상으로도 충분히 느껴지실 겁니다. 윗부분만 먼저 다 칠을 했는데요. 아직 칠하지 않은 아랫단면과의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시죠?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확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영상을 최대한 짧게 편집을 하려다 보니까 다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올려드릴 영상에서 하나씩 더 상세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제 손에 있는 건 카민랜더라는 건데요. 이건 역시도 백인샵에서 다 구매가 가능한 것들이고요. 동글동글하게 생긴 것은 화단을 꾸미거나 할 때 쓰는 나무 껍질이에요. 그걸 카민랜더랑 섞어준 건데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굳어지고 고정이 되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먼저 베놈을 처음 구성했던 위치에 올려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카민랜더를 펴 발라주도록 해볼게요. 혹시 바르실 때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라텍스 장갑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조금 가까이서 보면은 이런 연출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카니지도 올려서 카민랜더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할 텐데요. 카니지는 따로 칩을 사용하지는 않고 카민랜더만 바닥에 발라서 다른 연출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빈 공간이 있다 보니까 카민랜더를 이용해서 꾸준히 메꿔주면서 펴 발라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자르고 남은 스티로폼을 활용을 해볼 텐데요. 어떤 연출이 되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부서진 벽을 표현해 보았는데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죠? 색칠을 바닥을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하면 되고요. 색감은 원하시는 색상으로 칠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붉은 계열을 하고 싶었는데 칠을 다 하고 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역시 계획하고 했어야 하나 싶기는 했습니다. 방금 만들었던 벽들을 카니지의 옆면에 이런 식으로 저는 부착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프로반을 사용해서 베놈과 카니지에 사용할 파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전에 드래곤볼 월골 피규어 받침대를 만들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열을 가했을 때 수축이 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파츠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먼저 만들고 싶은 모양을 크게 잘라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열을 가해 줘야 하니까 캔들 같은 이런 작은 초가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조금씩 열을 가해주면 수축이 되는데 이걸 핀셋이나 손으로 잡아서 모양과 틀을 잡아주세요. 만들어 주실 때는 구멍이 생기거나 하는데요. 그런 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자연스러워서 더 보기가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총 5개 정도를 먼저 만들어 주었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저는 해 주었습니다. 베놈에 사용할 파츠들을 먼저 만들어 주었고요. 이런 투명 상태로 그냥 사용을 해도 되지만 저는 색감을 이렇게 반투명 블랙으로 칠을 해 주었습니다. 너무 두껍게 칠을 하면은 조금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투명 톤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피규어 자체 받침대를 보다 보니까 무언가 이질감이 느껴져서 아주 조금만 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용하던 남은 스티로폼을 잘게 부셔서 바닥 도색과 같은 톤으로 칠을 해줄 건데요. 조금 크게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이때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너무 작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만드신다면 크게 굵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색을 칠하실 때는 꼭 목공용 본드를 섞어서 끈적끈적한 상태로 만드신 후에 바닥에 붙여주시면 편하실 거예요. 붙여주실 때도 영상에서처럼 한 번 더 본드를 칠하신 후에 조금씩 올려서 표현해주시면 쉽게 표현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제 정말 작품의 끝이 보이는데요. 중간중간 너무 작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괜한 짓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혹시 저처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요, 좀 크게 조형물을 만들어서 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두운 톤만 너무 가득해 보여서 조금은 자연미를 더해줄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중에 팔고 있는 실제 나무잎들을 사용해서 붙여줄까 합니다. 이건 가위로 미리 잘게 잘라준 상태고요. 바닥에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려고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목공용 본드를 작은 붓에 가득 묻히고요. 바닥 전체 표면에 내가 원하는 곳에 적정량을 바른 뒤에 조금씩 붙여가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면 됩니다. 붙이는 동안 아직도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을,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정말 마무리 단계인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녹색 잎들은 본드를 바른 곳 위에 뿌려주면서 살짝살짝 손으로 눌려주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장식이 쉽게 되실 겁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그저 참고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직접 해보신다면 저보다도 훨씬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총 제작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틈틈이 만들기도 했던 탓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풀이랑 파츠만 다음날 출근해서 붙여준 게 다였습니다. 영상에는 빠졌지만 카니지에도 같이 장식할 베논과 대비색으로 만든 흰색 파츠도 만들어서 붙여두었으니까요. 전체 영상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엔샵에서만 파는 재료들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디오라마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기존의 심심한 받침대에서 조금의 현질과 노력으로 나만의 디오라마로 재탄생시켜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